소니 영화사 해킹 수사 결과를 발표한 미 연방수사국 FBI는 북한 정부가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공격으로 입은 피해가 크다며 적절한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걸음마 수준의 한국과 세계 3위의 북한. 사이버전 능력에 있어서만큼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위입니다. 북한의 인터넷망이 다운돼 10시간 만에 복구된 가운데 오늘 일어난 한수원 문서 유출 사태가 혹시 북한의 소행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신윤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모시고 자세한 내막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신 대표님. 네. 오늘 북한의 그 주요 웹사이트, 그러니까 노동신문 그리고 조선중앙통신, 어쨌든 한 오전 내내 불통됐다가 낮 정도에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이 뭔가 우리도 비례 원칙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한 다음에 나와서 이거 혹시 미국의 보복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복 본다. 공격이다. 예. 왜냐하면 미국은 테러에 대해서 병적으로 어떤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9.11 테러로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어떤 그 타격을 입었고요. 네. 그로 인해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했죠.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그 10년의 전쟁 동안 미국이 전쟁에 쏟아부은 돈으로 인해서 결국은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고 지금 뭐 쇠락의 길로 걷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러 집단과는 또 협상도 하지 않고. 네. 그런데 이 사이버전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쟁입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쟁이라는 것은 미국은 진작에 인지를 하고 지금 한 8만 명 정도에 이르는 사이버 군을 양성을 해놨어요. 사이버 전쟁을 수행할 그 병사만 8만 명. 병사 또는 요원이 되겠죠. 예. 한 8만 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사이버 사령관이 포스타예요. 우리는 투스타죠. 우리는 원래 원스타였다가 예. 올해 우리도 지금 현재 투스타가 그 사이버 투스타 됐습니다. 올해 투스타 그래. 됐어요. 예. 그 정도로 우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고 미국은 지금 사이버 사령부가 포스타 그리고 앞으로는 사이버 군, 육해공, 사이버 군 이런 식으로 사이버 군으로까지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이버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쟁입니다. 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쟁의 또 하나의 양상인 테러, 즉 사이버로 테러를 당했는데 우리는 2009년, 뭐 2013년 언론사들도 다 지금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미국은 그렇죠. 이 첫 번째 공격에서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당할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첫 번째 공격에 대해서 단호하게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네. 자, 안찬일 소장님.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보복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은 소니사에 대한 사이버 테러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북한이 했다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추정에서 시작이 된 건데 예. 북한이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나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 미국의 뭐 어떤 다른 그 수사기관도 아니고 최고의 연방 수사기관인 FBI가 이것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직후에 나왔고 특히 또 오바마 미국의 이제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에서 중국도 이 북한의 모든 서버들이 중국 지역을 통해서 네트워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협력하겠다 이런 직후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전적으로 우리 신 박사님처럼 이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응징이다, 보복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본다고 할 때 북한이 자작극일 가능성도 약간은 열어둬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그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다든지 뭔가 쓰나미 지금 압력에 지금 북한이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때에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작극을 벌려서 마치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그 세계적인 압력의 쓰나미를 분산시키기 위한 이목 분산 차원에서 했을 수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대단히 낮고 특히 노동신문이라든지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주로 이제 북한의 그 선전 매체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보복일 가능성이 응당한 응징일 가능성이 정당한 응징으로 본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실질적인 예를 들면 오프라인 전쟁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런데 사이버 전쟁은 우리가 아까 화면에서도 봤지만 미국이 세계 2위, 북한이 세계 3위.
이렇게 북한의 능력이 이렇게 높습니까?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예. 이 앞으로 이 인터넷에 즉 사이버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저비용 고효율의 전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아하, 것을 돈 적게 들이고 진작에 효율적으로 파악을 한 싸울 수 것이죠. 있는 방법.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벌써 한국, 미국 이런 그 북한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고도의 정보화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죠. 네. 우리만 해도 1990년대 초반에 금융 실명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금융 실명제 만약에 그게 침투를 해서 금융 시스템을 해킹해서 마비시켜 버린다면 우리의 금융 시스템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북한은 진작에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3,000명 정도의 사이버 전사를 양성해 놓았는데 예. 지금 더 순식간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확대돼 가지고 지금 한 6,000명 정도에 이를 것이다. 예. 북한은 이제 정찰총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각종 공작을 하는 데인데 예. 거기에 121소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예. 이것을 2012년도에 121국, 소라는 것은 연구소 할 때 소자입니다. 네. 그 위에 하나보다 더 높은 게 국이라는 건데 상당히 높였군요. 예, 121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거기에 이제 92소라는 데서 해킹 전문하는 그런 전사들 그리고 네. 31소, 32소라는 또 어떤 부서에 두 개의 부서에서 심리전, 사이버 심리전, 예. 인터넷 댓글 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110 연구소라는 데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적인 또 공격을 하는 그런 부서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면은 사이버 심리전을 북한이 하는데 정말 할 것인가? 우리 이제 각종 포털들, 인터넷 사이트들, SNS들 이런 데 보면 뭐 정부에 대해서 험악한 그런 댓글들, 좋아요 누르고 막 공감 누르고 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과연 북한이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밝혀졌어요. 어허. 오늘 이제 한 10시간, 오전에 10시간 북한의 서버들이 다운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다운돼 있었는데 오늘 정치 관련 여러 가지 사안에 보면 뭐 모든 정치 관련 사안에 무조건 달리는 댓글들이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아, 오늘 우리나라의 여러 웹사이트에 웹사이트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여튼 이를테면 정치 관련 이 기사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무조건 달리는 댓글들 보면 4대강 어쩌고 뭐 또 우리 대통령 또 비하한 어떤 그 다른 뭐 말들 어쩌고 해서 막 그런 것들이 계속 달려요. 그게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달리도록. 거기에 좋아요도 계속 누르죠. 예. 거기에는 그런 데는 좋아요도 수천 개씩 달려요. 예. 그런데 오늘 어제는 그런 게 다 사라졌습니다. 아, 그동안에 계속 달려왔던 게 오늘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의 북한 웹사이트가 IP가 다 차단되고 나니까 다운되면서 오히려 없어졌더라. 다 사라졌어요. 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북한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다는 증거가 오늘 나온 오늘 나온 셈이군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든 예. 또는 우리 뭐 국정원이나 우리 사이버 사령부가 혹시 북한에 대해서 응징 차원에서 우리도 많이 당했으니까 응징 차원에서 한번 공격을 해본다면 또 이런 현상이 또 재발이 된다면 이것은 확실하게 맞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한 11시경 이후로 북한의 서버가 정상화됐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 또 다시 급증했습니다. 급증했다. 예. 오전에만 줄어들었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 급증했다. 어제는 거의 사라졌죠. 상당한 지금 거의 뭐 확실한 거의 증거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뭐, 우리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그걸 검사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아하. 알려줬는데, 제가 예. 그걸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동안 우리가 의구심, 정말일까? 라고 생각했던 게 확실해진 이번에 거고, 증거로 나타났다. 사실 예. 국정원 댓글,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댓글, 이런 것 때문에 뭐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 해서 지금, 사실 이 박근혜 정부 초창기, 작년 한 해는 그걸로 다 날아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그럼 국정원들과 사이버 사령부가 뭐 했냐? 이런 북한의 댓글 작업, 즉 사이버 심리전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의 댓글들을 예. 달았던 것도 많습니다. 예. 물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야기가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도 우리 국민들이 감안해야 알겠습니다. 된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느꼈어요. 예. 자, 미국하고 북한은 세계 2위, 3위의 사이버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하고 만약에 북한을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양적인 면에서도 예. 우리가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우리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명 500명 정도 되는데 사이버 요원이 사이버 사령부가 500명인데 예. 거기에서 이것은 뭐 제가 어디 정보를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난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태 때 밝혀진 그 조직 구성도를 우리 뭐 언론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예. 거기에 50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행정요원 뭐 다 있습니다. 예. 행정요원들이 해킹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실제 그러면 사이버 요원은 한 150명 정도. 그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럼 북한은 지금 5,900여 명, 저 중에서 이제 실제 전사들은 한 1,200에서 한 2,200. 1,200여 명. 실제 어떤 그 해커들은 한 1,200명. 1,200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인터넷 댓글 단다든지 하는 예. 그런
그런 요원들은 요원이 이제 많고. 또 수천 명이 되는 것이죠. 예. 뭐 해커가 수천 명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된 해커 몇 명이면은 더 예. 큰일 할 수 있으니까. 예. 즉 심리전을 하는 요원들이 북한은 엄청나게 많고. 예. 그러면 우리와 북한이 만약에 사이버전을 펼쳤다. 예. 그러면은 서로 간의 기술이 똑같다고 봤을 때 누가 그런 피해를 더 입을 것이냐? 예. 당연히 우리가 더 피해를. 그렇죠. 우리는 인터넷 대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오늘 여러 언론에 그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뭐 이런 예시들이 나왔는데 조금 추상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서울 시민들이 매일 타는 지하철, 네. 지하철 회로에 침투를 해서 예. 지하철 그 계기판에 예. 작동을 갖다가 다른 코드를 넣어버립니다. 예. 이를테면 그러면 앞에 이를테면 이 시청역에 지하철이 한 대가 서 있어요. 지금 정차를 하고 있어. 그런데 뒤에 따라가는 그 계기판에는 서 있는 것으로 안 보이고 이미 그 역은 비워져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게끔 해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바로 들어가 버리겠죠. 어떻게 네. 됩니까? 충돌하는 겁니다. 그런 사태. 네. 그리고 지금 뭐 그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지금 한수원 뭐 이야기도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에 만약에 북한 해커들이 침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를테면 그 냉각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냉각수라는 것을 바닷물을 싹 다 빼버립니다. 아하. 빼버리면 연료봉이 가요. 식지를 않죠. 예. 급가열되겠죠. 그렇죠. 식지를 그럼 않죠. 폭발할 수도 그런데 회로는 중앙 제어 장치는 그 냉각수가 빠졌다는 걸 인식을 못 해요. 아하.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폭발합니다. 그렇죠. 후쿠시마보다 더한 재앙이 펼쳐지겠죠. 예. 이런 것들이 사이버 공격으로 해낼 수 있는 것들인데 북한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실력이 같으면은 결국 우리가 더 피해가 크다. 예. 근데 실력이 같은지 안 같은지는 제가 뭐 우리 사이버 요원들 평가할 수 없으니까 예. 양으로 봐서 우리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요원 숫자로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안찬일 소장님. 예. 그런데 우리는 인터넷 대국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 북한은 뭐 인터넷 지금 인트라넷 정도만 겨우 되고 있는 수준인데, 이렇게 사이버 테러를 할 수 있는 또는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은 북한이 그렇게 발전이 돼 있습니까? 진짜로? 예, 그 분야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이미 예. 한 10여 년 전부터 각 도시에 있는 이제 제1중학교 이것은 천재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 여기에 최고의 천재들만 그렇죠. 갖다 각 놓는 도시별로 그 천재들을 다 모아서 1중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로 컴퓨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발된 사람들이 기밀 군사대학이라고 평양시 그 미림 지역에 있는 그 원래 항공기술자들을 키워내던 대학인데 이것을 컴퓨터 대학으로 완전히 바꿔서 사이버 전사들을 여기서 양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사령부가 편성될 수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북한에 그러면 사이버 전사들이 뭐 그렇게 CIA만큼 한다는데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네. 신뢰 안 할 수 있지만 신뢰를 들어보시면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북한의 욕도 이 들어올리는 스포츠 욕도가 세계 1위인 중국을 꺾고 1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예. 그리고 세계 축구 여자 축구는 북한이 세계 최강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이버 분야에서도 전반적인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 인터넷은 열세하다. 우리가 뭐 고속도로라면 거긴 오솔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네. 소위 최종예화라는 집중 투자만 하면 얼마든지 북한이 인터넷 사이버 전사들이 미국의 CIA처럼 정예화될 수 있다. 예. 실제로 이번에 인터뷰라는 영화사의 소니 픽처스에 침투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이 핵무력 건설, 그 다음엔 이 사이버 전력을 주로 현대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두 개 전략으로 구성했고 올해 바로 그 전략군 사령부를 만들었고 작년엔 또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전반적인 인터넷 수준을 보고 북한은 그 분야엔 우리보다 열세하다 이렇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죠. 네. 그걸 제가 좀 뒷받침할 예. 수 있는 게 북한은 이제 그 전체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 미림 자동화대학, 김책공대, 금성제일중학교 이런데 아주 우리로 지금 과학고등학교 뭐 포스텍, 카이스트 이런 대학이에요. 네. 그런 데 있는 영재들을 적성을 딱 보고 넌 이거 해. 사이버 전사해. 라고 시키면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연계 예를 들어 수능 1등 하면 자연계 출신 수능 1등 하면 어디 갑니까? 의대 의사. 갑니다. 예. 의대 갑니다. 다 의대 갑니다. 그 의대 가는 잘 친구들 버는 붙잡고 의사. 해커해라 예. 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북한도 네. 우리가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 하나 고려대학교에 사이버 국방학과가 있어요. 예. 그게 수십 명 양성하는 거. 그뿐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중국에서 특파원 가기 전에 네. 중국어를 배울 때 그 대학에도 북한의 학생이 120명이 와 있었거든. 네. 뭐 하러 왔느냐 물어봤더니
바로 컴퓨터를 공부하기 위해서 중국어를 잠시 공부하러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내가 보기엔 지금 10여 년 전 얘기인데 이미 다 사이버 전사로 변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네요. 네, 그리고 이제 김여정이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가 이게 최고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자격증을 3개나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사이버 사령부 신설이나 사이버 부대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이게 사이버 사령부가 생기고 그 전력 투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등 관련 기관은 유출자와 유출 경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배후 세력이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수력 원자력의 도면과 내부 문건이 인터넷에 유출되고 유출자가 원전 운영 중단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신 대표님. 네. 박근혜 대통령도 우려를 표명했죠. 오늘 다시 5차례의 도면을 지금 자료를, 한수원의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이 지금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북한의 소행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이를테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네. 저렇게 공개를 해서 얻는 게 과연 뭐냐. 그렇네요. 예. 우리 한번 보십시오. 뭐 정말 안 잡힐 것 같은 그런 범죄자 다 잡혀요. 네. 정말 그 어떤 그 검거율이 높은 그런 그 치안 강국 중에 하나인데 네. 저것이 안 잡힐 거라고 국내에 있는 사람이 저런 일을 해서 안 잡힐 거라고 상상하는 것은 아마 좀 웃기는 일이죠. 즉 저는 저 범인은 국내에 없을 것이다. 네. 그럼 어디 있을 것이냐? 네. 북한과 관계되는 쪽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오늘 이제 이 북한 서버가 다운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 같은 사이트는 다운되지 않았어요. 예. 그걸 가지고 뭐 그러면은 뭐 미국이 공격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북한은 자기네들 즉 자기 영토 북한 내에 서버를 가지고 북한 내 IP를 쓰고 있는 사이트와 서버가 따로 있고 중국제 서버를 중국의 서버를 쓰는 사이트와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우리 민족끼리는 중국 서버를 씁니다. 예. 중국의 IP 주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다운 안 된 겁니다. 왜? 미국이 북한만 공격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 한수원을 해킹한 저런 그 해커도 예. 지금 뭐 부산에 있는 IP 주소도 나오고 뭐 계속 옮겨 다니고 있어요. 예. 저는 그것이 결코 부산에 있는 사람 아닐 것이다. 네. 바깥에서 부산으로 썼다가 중국으로 썼다가 아프리카도 썼다가 예. 그렇게 지금 옮겨 다니고 있는 것이지. 예. 즉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사람 아닐 것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노동신문은 중국에 서버가 있다고 그러고 조선중앙통신은 또 일본에 서버를 두기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꼭 북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것도 같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오늘 보니까 검찰이 땅콩 휴양과 관련해서 조연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 잠시 후에 청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안찬일 소장님. 예. 지금 이제 북한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재래식 무기는 북한보다 월등히 낫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은 핵만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핵무기.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신인균 대표 얘기나 우리 안찬일 소장님 얘기 들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5의 전장터라고 하니 사이버 공간. 그렇죠. 이거에 대한 대비를 좀 확실히 좀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무기 체계나 이게 첨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뮬레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기에 그야말로 해커가 들어와서 파괴해버리면 이것이 무슨 한 사령부가 마비되는, 그래서 북한은 적은 전력으로도 우리와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통일대전이 그들이 허풍이 아니라 뭔가 나름대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통일대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볼 때 저기 원하지 않는 시간에 싸운다, 저기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싸운다, 또 저기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싸운다, 이런 걸 북한은 잘 터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대칭 전력 중에서 이 사이버 전력을 기본적으로 양성해 왔고 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면서 지금 허풍을 떨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가는 언제든 어느 곳이 뚫려서 우리가 초토화될지 모른다. 이런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 그리고 국방부 반드시 사이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본 뉴스 중에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5가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 여학생 자살 기도, 북한 인터넷타운, 클라인펠터 증후군, 현 정혜영 부부 35억 기부, 그리고 박지원 방북 불허가 순위에 올랐는데요. 이 중 가장 뜨거운 뉴스 그 첫 번째는 세월호 여학생 자살 기도입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에서 극적으로 생존한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는데요. 발견 당시 어지럼증과 복통을 호소했고 왼쪽 손목에서는 눈썹 정리용 칼을 이용해 자해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이 학생은 자살을 시도하기 전 희생된 친구가 보고 싶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힘들겠지만 친구를 위한다면 더 열심히 살아주길 바란다.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안 생기길. 생존 학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거 아니냐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음 뉴스는 추운 겨울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소식인데요. 현 정혜영 부부 35억 기부입니다. 가수, 배우라는 본업이 있음에도 사회봉사자로 더 유명한 현 정혜영 부부. 이들의 누적 기부 금액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고정적으로 하는 기부 금액이 2천에서 3천만 원. 그동안 기부한 금액을 합치면 35억 원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재벌설이 있다, 돈이 많아서 기부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결혼 다음 날부터 하루에 10,000원씩 기부하는 것을 시작해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기부를 너무 드러내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샘이 섞인 이야기에 대해 많이 알리려고 적극 홍보하는 것이라고 털어놨는데요. 최근 많이 알려진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한 달에 10억 원이 모였으며 루게리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라며 선행을 숨기지 않는 데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직업이 천사가 아닐까 싶다. 말은 하기 쉬워도 실천하기 어려운데 정말 대단합니다 등 누리꾼들도 감동을 받고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가장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내일 오전 청구될 예정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생 조현민 전무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통진당 해산 뒤 재산 환수 과정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신동준 21세기 정경연구소장,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 교수님, 자, 모 언론사가 대한항공의 업무평가 제1번 시험이 바로 조현아의 코드명을 묻는 거였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까? 네. 사실입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긴 했는데 예. 그 코드가 재밌어요. DDA라고 하면 그게 조현아 부사장이랍니다. 아의 A자를 따서. 그리고 DD라는 게 로얄 패밀리를 말하는 거래요. DDP라고 하면 프레지던트, 조양호 회장을 얘기를 한다는데 시험에 나왔던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얘기거리는 됐던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바로 속보가 오는 바람에 바로 질문을 먼저 드렸는데 첫 번째 주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성 없는 반성문, 그 언니의 그 동생, 바로 조현민 전무 얘기인데요. 예. 지금 보면은 조현민 전무가 17일 날에 50여 명의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한테 보낸 그런 메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반성 없는 그런 반성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 반성이라는 건 되돌아본다라는 뜻이에요. 되돌아서 성찰한다. 네. 근데 되돌아보기는커녕 뭐 앞만 보고 가는 건지 옆을 보는 건지 그러니까 안 하느니만 못했어요. 뭐 이미 보도가 많이 나갔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아시라 보는데 네. 아니 전부 다 책임이 있다. 임직원이 다 책임이 있다. 그러면은 뭐 흔한 비유로 뭐 인터넷에 그러더라고요. 네. 산타크로스 저거 뭐 좀 잘못 적었으면 뭐 저 루돌프 사슴 다 잘못이냐.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네. 이 집안이요. 저는 한마디로 복잡하게 갈 것도 없이
조양호 회장이 네. 자식 농사, 자식 교육 잘못했다. 예. 그래서 나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재벌은 국민기업의 재벌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 국가에 세금도 많이 내고 예. 일자리 만드니까. 그러니까 난 이거를 반기업, 반대기업으로 몰아가라는 것만큼은 난 진짜 이건 막아야 돼. 예. 예? 왜냐면 잘하는 기업도 있잖아요. 재벌 2세, 3세라고 다 이렇게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망나니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저 삼성도 있고 잘하잖아요. 그게 조양호 회장이 진짜 이거 잘못한 거야. 자식 교육을. 그리고 이거는요 본보기로 반드시 구속시켜야 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기요. 네. 이게 편지를 가만히 뜯어보면 네. 이게 반성문이 아니라 사실 반항문입니다. 반항문이요. 예. 제목 보면요. 네. 내용이 상당히 이게 아주 얄밉게 딱 페이퍼를 찌르는 게 있는데 어디 우선 보고 보면은 반항문이라고 우선 봐요? 보면요. 예. 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아하. 요즘에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서 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맞나? 네. 뭐 이런 부분도 들어있거든요. 진짜예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네. 그리고 이거. 세 번째로는 하나는 진심이 항상 승부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 요거 이제 맞춤법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진실이 항상 뭐 승리한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맞춤법이 틀린 거죠. 어허. 그러니까 보면은 반성한다는 말만 한 두세 개 들어가 있지 실제 내용적으로는 반성이 전혀 없는 반항문이라 다름없어요. 이게 이제 네. 심리학적으로 완전히 자기도취, 자아도취 이게 나르시즘에 빠져 아니, 있는 이건 거죠. 국민들하고 싸우겠다는 겁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 기분 나빠하는 거는 예. 처음에 대응만 잘했으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정감이 넘칩니까? 예. 딱 엎드리고 잘못했다는 풀어주자. 그렇습니다. 예. 반성했는데 이런 정서를 갖고 있거든요. 예. 할 말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저기 있네요, 이참 지금. 화면에 신부 나오듯이. 경우도 말해요. 예. 그때 자식 농사 군대 안 보낸 거 난 이미 100개 있어도 못했다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법대로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신해도 지금 그따위로 아니 진짜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정말. 자, 저기 보니까 네. 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가장 문제되는 게 저 부분이에요. 모든 임직원의 임직원의 잘못입니다. 잘못이다. 예. 그러니까 저는 좀 100번 좀 양보하고 싶습니다. 문법이 보면 저 한 5번 정도 읽어봤는데 저도 예. 글을 좀 잘 이해하는 편입니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예. 특히 좀 글을 쓰면서 본인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장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예. 또 그래서 모든 임직원을 쓰면서 자기 임원을 임직원하고 착각한 게 아닌가 좀 100번 양보해서 해석을 해보면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글을 쓰려고 그러면 좀 모르면 누구한테 좀 물어보고 그 변호사도 없나? 그걸 어떻게 아니, 저렇게 막 올리는지. 이걸 뭐 아까 말했듯이 진실이 뭐죠? 승부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아 이거 언니를 갖다가 지금 빵에 넣으라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한 것 같아 이거는. 네, 지금 자, 예, 강 교수님. 저 반성문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 나서 한 줄로 어떻게 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팀킬로 매를 번다 이런 생각이 팀킬로. 네. 예. 두 자매가 팀킬로 매를 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욕을 먹으려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반성을 한다, 반성문을 쓴다라고 할수록 더 큰 역풍을 맞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도대체 그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 반성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아니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지라는 분노가 느껴지는데 우리가 글 쓰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면 그 사람의 내공이나 수준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아니 이 대기업의 전무를 맡고 있는 그것도 마케팅 전무를 맡고 있는 분의 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어떻게 네. 이걸로 마케팅을 할 수 있나 생각이 들고 언니 경우에는 자, 지금 기내 보면은 담당인데 기내 그 낭독부렸잖아요. 반응에 네. 보니까 명예훼손을 잘 못 썼나 봐요. 예, 지난번에 명예훼손으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그거는. 예, 보면 심리적으로 나쁜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보면 상당히 나쁜 짓을 한 건데 네. 동생이 미운 짓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땅콩이 지금 기름에 불 질러버린 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진짜 이 CEO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증오를 사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직원들의. 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냥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 민주공화국, 공화국의 최초 모델이 로마 공화국 아니에요? 예. 그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보면요. 예. 공화국이 버티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예. 가진 자들이 먼저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고 예. 그래서 공화국이 지켜지는 건데 네. 지금 이거를 공화국에 비유하면 칼이라는 공화국은요. 예. 지금 국가가 엄청난 보호를 해준다고요. 국적 항공기 비슷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아니고 대한항공 아닙니까?
이런 특혜를 받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금 그러면 국민 기업으로서 그걸 해가지고 요새 표현은 리세스 오블리주예요. 예. 요새는 귀족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노블레스 역할을 책임의 해야 돼. 후퇴. 그렇죠. 예. 돈 있는 사람들이 귀족처럼 네. 정말 더 겸손하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자선하고 이런 작업에 나서도 현찮은 저거에 예. 내 밑에 있는 직원, 임직원 전부 물타기 하고 지원이 아니 진짜 이거는 정말 국민들 정서에 예. 대한민국 공화국을 다 망치려고 작정한 거고 알겠습니다. 재벌을 갖다가 다 망치려고 작정한 거고 예. 진짜 이러시면 안 되지. 하나 좀 봐야 되는 게 예. 지금 나왔는데 명예훼손이라고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그 단어를 알 것 같은데 중학교, 못해도 중학교만 예. 돼도 알 수 있는 단어고 네, 가끔 아주 맞춤법 명의훼손은 제가 봤습니다. 명의회 명예훼손이라는 지금은 말도 모르는 거. 명의회가 회자를 예. 땅 회자를 또 써가지고 훼손을 썼거든요. 예. 이런 거 보면 뭐 외국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아주 문장력이라든지 문장력이 문제가 아니고 단어는 사실 이 단어를 모를 수 있냐고 깜짝 놀랍니다. 아주 임원이잖아요. 대기업의 임원인데 예. 이 단어를 과연 모를 수 이런 상황에서 그렇네요.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까? 알겠습니다. 이걸 보면 재밌는 10살 게 때, 예, 죄송합니다. 10살 때 오빠하고 오빠 친구하고 세 사람이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대한항공 가다가 예. 그 항공석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조종사한테 조종석에 가서 조종석에 가서, 예. 앉아서 세 사람이나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도 안 되지만 들어가서 예. 오빠 이거 봐 앞으로 오빠급 대한항공 될 건데 아, 잘 봐. 예. 이렇게 해서 그 항공사 당시 조종사가 지금으로부터 22년이 지난 최근에 지금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그래서 거의 이빨이 아플 정도로 이를 근데 빠득 갈았다는. 최윤 소장님. 예. 그 10살 때 한 건데 예. 그 어렸을 때 한 거 지금 와가지고 비난까지 하는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왜냐하면 잘못된 거죠. 요즘에 보통 불이 잘못된 났기 거야지. 때문에 예. 그 옛날 것까지 다 되돌아가서 한 번씩 품성이 예.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 가족력 누구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가풍이나 가문과도 네, 아니 그것도 있고. 왜냐면 아니 진짜 지금 대한항공 저 대한차 띄워야 됩니다. 국민 정서에. 아 이거 뭡니까 정말 나라 망신시키고 거기다가 저 대한항공 적어 가지고 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강 교수님. 예, 예. 보면 이 사건을 보면요. 언니는 기내 담당 상무인데 부사장인데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어요. 네. 그리고 동생은 마케팅 담당 전무인데 이 반성문을 보면 마켓에 충격을 줬습니다. 아, 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 이 언니와 동생이 한 번씩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웃고 있는 건 아시아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까 마키아벨리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증오를 받아서는 안 된다 얘기하셨는데 증오보다 더 무서운 게 네. 조롱을 받는 겁니다. 예. 리더가 조롱을 받으면 그 조직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강 교수님께 여쭤본 바로 대한항공의 업무평가 시험에서 1번이 과연 조연아 사장의 부사장의 코드명을 묻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한 언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 지금 대한항공의 올해 바로 그 시험 업무평가 시험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요. 이게 객실 승무원들을 상대로 한 건데 대한항공을 제외한 한진그룹을 대표하는 주요 계열사 4곳을 적으시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코드명이 나옵니다. 코드명에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 회사 주요 보직자 코드 3명, 4명을 쓰시오 해가지고 조양호 회장, 지창훈 사장, 조연아 부사장, 인력개발원장. 이 4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뒤에서라도 이 코드명까지 굳이 그 직원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아시아나 항공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과거부터 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코드명을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에어포트 같은 경우에 공항도 APO로 쓰고 그리고 최고 책임자는 DDP라고 해서 아시아나도 모두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대한항공만 승무원들한테 억지로 가르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어쨌든 대한항공의 조연아 부사장은 이제 내일 오전 영장이 청구되는데 그 불똥의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예, 비상대책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냥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과를 해서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제3자 뇌물 공여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공소시효 남아있다는 겁니까?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 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제3자 뇌물공여죄, 공무원이나 그 중개인이 네.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 제3자한테 뇌물을 줬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금 상황상 보면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에 본인이 원한 거 비서실장 아니에요? 예. 그 직후거든요. 2004년 직후에 대한항공에 요청을 해가지고 요청을 했는지 뭐 본인이 했든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했든지 해서 제3자인 처남한테 뭐 무급 정도의 어떤 돈을 8억씩 8년 동안 줬다는 게 요지인데 문제는 공소시효는 사실 7년입니다. 네. 7년인데 2004년부터 끝난 2004년부터 거네요. 17년이 될 수가 있는데 청탁이 좀 길어졌고 네. 일한 게 별로 없고 이렇다 하면 2012년도에 돈이 끝났거든요. 예. 포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돈을 어허. 계속적으로 줬기 때문에 예. 그러면 포괄적으로 청탁이 됐고 돈을 받았다 보면 2012년을 기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청탁한 시점인 2004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마지막으로 월급을 받은 지금 2012년. 확인을 야, 범죄 행위가 아니요, 그냥 예. 율사분이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해. 아니 상식적으로 봅시다. 2012년까지 이자를 줬잖아요. 대가도 없이 뇌물 월급, 아닙니까? 월급인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월급이 근무도 안 하고 월급 줬으면 그거 뇌물이지 뭡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제3자 뭐 뇌물 공여죄 예. 이름도 긴데 제가 볼 때는 단순 뇌물죄야. 그러니까 조종호 이 양반도 아니 딸들 교육 거지같이 시켜놓고 말이야. 여기 뇌물 준 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면 그리고 문희상 씨, 그 저 만약에 혐의 있으면은 그렇게 사과하고 비대위원장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 그 아까 말씀 중에 네. 빵에 간다 하는 그 감옥이라고 하는 아니 그 국민 비속어를 정서에 쓰고, 볼 때 예. 이거 제 국민들 그 염장 대신 지르는 제가 거죠.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그거 제가 사용하지 그 않도록 사과하는 해주세요. 부분에 대해서 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뭔가 일이 터졌을 때 그 당사자가 나서 사과하는 방식을 보면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피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뭐 이해는 가지만 그 사과를 통해서 오히려 후폭풍이 더 심한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예. 문희상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를 하려면 사실은 쿨하게 해야 됩니다. 네. 정말 사과 받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과를 해야지 그 사과가 받아들여지는데 뭔가 문희상 위원장님 사과하실 때 보면 처음에는 막 약간 역정을 내듯이 내가 정치 인생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부끄러운 일 없이 살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 처남이 덕을 보게 되었다면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건 사과가 아니죠. 사과를 하면서 뭐뭐 하다면이라고 하면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보면 잘 나가시는 분들이 한 방에 훅 가지 않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일이 터졌을 때 사과를 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대한항공의 불똥이 튀기도 했지만은 그 당권 경쟁의 불똥이 좀 튀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친노 비노가 치열하게 싸우는데 친노의 편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문희상 의원이. 그래서 비노 진영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어떤 빌미, 이걸로 잡아서 사실 퇴진 운동까지 하려고 하는 조짐들이 알겠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더라도 팩트 자체는 본인이 사과를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자, 받아들여주지. 그건 다음 말이 되는 얘기죠.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자, 남은 돈 없다. 국고보조금은 어디로 갔느냐? 관련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정치의 불씨를 켜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인터뷰권을 자제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헌법 파괴와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헌법 수호 의지를 담은 역사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소장님. 네. 자, 오늘 정부가 그동안에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는 전 대표 네. 자주 그대로 신청할 때마다 방북 신청할 때 바로바로 해줬어요. 네. 근데 오늘 김대중 평화재단 여기에 있는 8명이 신청했는데 박지원 전 대표만 뺐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그게 아마 새누리당 강경파의 눈치를 보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네. 저는 그보다는
청와대에 상당히 우중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예. 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껄끄러운 인물이다. 아시다시피 박지원 의원은 보통 의원이 아니면 아주 대북통인데다가 네. 북한을 너무 많이 알고 그다음에 재주가 엄청나게 많은 의원입니다. 예. 가서 북한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올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고 예. 거기다가 이건 이제 하나 덧붙이면은 겉으로 말은 않지만은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지금 2월 달에 당장 당권 대표하는데 치열하게 지금 첨예하게 양강으로 붙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에 갔다 와서 이런 발언을 막 뭔가 한번 메가톡국을 터뜨렸을 경우에 예. 상당히 문재인 의원도 부담스럽죠. 그러나 결국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뜩이나 지금 뭐 해킹 사건이라고 그래서 미국과 관계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네. 상당히 야당의 거물급이 그동안 김정일과 정상을 해닫고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막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미묘한 시기에 북한을 간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주 미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방북 불어 어떻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하다고 이제 보십니까? 뭐 계속 가고 가능한 물꼬를 트고 소통을 하지만은 예. 솔직히 지금과 같은 아주 미묘한 미묘한 시기에 때는 가는 불어하는 게 맞다. 저는 득보다는 실패가 알겠습니다. 많다고 보는 겁니다. 예. 솔직히. 다른 의견 그 있으시면 청와대에서는 박 의원의 입장을 배려해 주신 거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왜 박 어떻게 의원. 보면 역설적으로 그런 지금 부분이- 같으면요. 예.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예. 상황이 이런데.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박 의원님을 봐주신 오히려. 거야. 제가 볼 때는. 예. 네. 욕 먹게 하려면 그냥 허가해 주면 되지. 가가지고 지금 최 박사님은 지금 박 의원님을 되게 띄우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 대북 창구만큼은 하나로 통일돼야 돼요. 두 군데라는 나라가 둘입니까?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이 따로 가서 그거 저 김정은하고 악수하고서 무슨 뭘 갖고 오기는 왜 갑니까 거기에? 아이, 최근에 예. 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재밌습니다. 네. 북한의 여자 대변인은 신은미 씨고 북한의 남자 대변인은 박지원 의원이다. 이렇게 네. 하태경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북한의 십상시가 박지원 의원이냐라고 했더니 박지원 의원이 화를 내면서 아니 나를 보고 넷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정부가 넷이청이란 말이냐 하면서 네, 그렇게 굉장히 얘기했죠. 격한 얘기를 가지고 서로 고성이 오갔는데 박지원 의원이 최근에 한 얘기를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들을 보면 네. 좀 주의해서 볼 발언들이 있어요. 정당 해산 명령은 나치가 유일하다. 이건 잘못된 팩트로 얘기를 하셨던 것이고 또 박지원 의원이 그 북한의 인권법은 불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언론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 정체성에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또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김무성 대표 만난 자리에서는 박지원 의원 이런 말까지 한 게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나를 종북이라고 해도 좋고 빨갱이라고 해도 좋다. 그렇지만 나는 북한 인권법을 저지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했네요.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지? 자, 박지원 변호사. 네네. 오늘 통진당 네. 계좌를 까봤더니 선관위에서 봤더니 돈이 거의 남아있지 없습니다. 않았어요. 예, 예. 그리고 19일 날 네. 바로 헌재가 선고를 하는 날 네. 그날 급여로 1억 4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사실 조금 어때요? 의심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고와 동시에 국고가 줘야 됩니다. 국고로 기속을 해야 됩니다. 재산 자체를. 예. 그날 그 돈이 인건비로 나갔다? 뭔가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고 전에 나갔다면은 네. 미리 선고를 예상하고 내보내줬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고 그렇게 볼 만약에 수 선고 뒤에 나갔다면 불법인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선고 전에 갔다면 예상하고 볼 수 있는 거고 선고 후에 갔다면 볼 것 없이 이제 불법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선고 전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위로 어떤 계정으로 어떻게 나갔는지 그거 지금 실사를 하고 있고 회계 보고를 할 예정이거든요. 통신당에서 선관위에서 확인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지금 보면은 통진당 전 의원이 이제 네.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후원금을 정치 후원금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홈페이지가 지금 계속 작동을 하고 있었고 그게 들어오면 싹 다 전 의원이기 때문에 네. 국고 기속이 됩니다. 아하. 받아도 의미가 없군요. 줘봤자 안 됩니다. 주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이러니까 예. 그거는 국고가 되고 지금 만약에 주고 있지만 그건 결국은 뭐 후원을 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 한마디 덧붙이면 이게 철저히 저거 조사해서 네. 만약에 그 중간에 뺐다 예. 이러면 그 엄벌에 쳐야 되고 예. 한가 더 넘어서 말이죠. 기왕에 지급한 것까지도 다 환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세금으로 이적 행위한 이런 당을 갖다가 지금 대준 거 아닙니까? 그 돈 다 찾아야 되고 한 단계 더 넘어서는 요번에들 이게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해산시켰는데
내일부터 당 비슷한 당 만들어 간다 난리야 지금. 뭐 투쟁한다 이러고. 이거 법 빨리 만들어서요. 뇌물죄 100만 원 받은 사람도 다음 선거 못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반국가 행위에 이적해 의한 그런 정당의 소속의 의원들이 또 다음 선거 나와? 이거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방의원에 30몇 명에 이거 왜 놔둡니까? 국회의원도 잘랐는데 반국가 단체 그 정당 저거 해가지고 이제 지방의원이면 봐줍니까? 이거 잘라야죠. 중앙선관위 반성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저는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너무 보고 싶다. 세월호 생존자 단원고 학생의 자살 시도라는 가슴 아픈 비보가 있었습니다. 행여 생채기가 날까 더 이상 꺼내기 조심스러웠던 세월호, 그리고 단원고 학생들. 그들에겐 너무나도 잔인한 연말 연심을 그새 잊고 지냈던 건 아닌지 아차 싶은 부끄러운 마음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그 캄캄한 바닷속에 묻힌 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태동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바른교회는 우리 강명 교수님. 네, 통진당 잔고에 돈이 거의 안 남아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내가 낸 세금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단 말인가, 굉장히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농담으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길거리에 현수막 붙어 있잖아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그것까지 동원해서라도 이걸 받아야 되지 않느냐 말까지 나오는데 중앙선관위가 철저하게 좀 조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국민의 바람을 그대로 실현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